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대통령 선고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주 후반 선고 가능성도 나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지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오는 24일 월요일입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방조 혐의로 탄핵심판에 넘겨져 탄핵심판 사유가 윤 대통령과 일부 겹칩니다. 그런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이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 확정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주말을 포함 4일 전인 오늘 발표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초반에 대통령 선고일을 정한다면 오는 27일이나 28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틀 전인 24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평일을 거쳐 결정될 거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오후 늦게 알려진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 소식에 여야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빠른 한 총리 선고를 요구해온 여당은 환영한다면서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기각이나 각하 쪽에 힘이 실린 거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일정을 잡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되는 대로 빨리 해야지요.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끌는 것보다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를 미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마지못해 월요일 날 선고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중진들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자가 잡힌 건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아직까지도 평에서 못 보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 커진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진보 성향 판사들 입장에서는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해주기 싫었을 것이라며 일정이 잡힌 자체가 우리를 지지해줄 수 있는 재판관들의 목소리가 세졌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선입 선출, 탄핵안 통과는 대통령이 먼저 됐는데 왜 더 늦어지냐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히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먼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윤 대통령 선고부터 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겁니다.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발표되자 지도부와 율사 출신 의원들을 소집해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겉으로 유감을 얘기했지만 당내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임박을 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내부에서 기류가 잡힌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파면 여파가 클 테니 국정불안 최소화를 위해 권한대행 체제를 미리 정리해두려는 취지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날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박한 겁니까 이제? 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월요일에 지정한 배경을 놓고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 윤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내란 혐의 쟁점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였는데 한 총리 사건에서 이 쟁점을 다룬다는 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 그래서 27일
혹은 28일 선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총리 탄핵 선고가 동시에 날 거라는 관측이 이제 한창 힘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왜 총리부터 하게 됐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결론 난 사건부터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평의를 동시에 진행해 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비교적 간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선고 일자를 먼저 잡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이 겹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가담 여부만 판단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속하는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다룬 건 두 쟁점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요. 재판관들이 만약 정족수 문제로 각하 결론을 낸 거라면 내란 가담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통령 사건과 연관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는 계속 평의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 사건은 각하하기로 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 한 총리 사건을 이제 선고일자 잡았다는 건 그 이견이 좀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결론 났으니 선고를 하자. 여기까진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내일도 평의가 이어지거든요. 물론 다음 주 초반까지 의견이 모아져서 다음 주 후반으로 윤 대통령 선고를 정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중요한 사건은 선고 전날까지도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만약 관측대로 다음 주 선고가 나더라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여부를 놓고는 재판관들 사이의 토론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선고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날짜는 추가로 평의를 해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선고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거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도 대통령 탄핵이 가장 시급한 걸 알면서도 쉽사리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한 총리 사건 선고부터 먼저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있어요. 계속 큰 대규모 재판들이 몰리겠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뤄진다면 말 그대로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나고 이틀 뒤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오거든요. 다음 주 정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 결정이 줄줄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